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라이너 강좌를 하나하나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초급 강좌, 그 다음에 중급 강좌까지 해서 좀 테크닉적인 것까지 천천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각 메뉴 창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커브, 그리고 그 커브의 차수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커브를 이용한 모델링과 간단한 도형 모델링 정도를 해볼까 해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맨 상단에 있는 거를 이제 메뉴 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히스토리 메뉴, 자신이 이제 작업한 내용들이 쭉 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명령 프롬프트 창이고요. 여기가 이제 도구 모음 창.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이제 패널 창,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신이 모델링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들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창 있죠? 원래 이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있죠? 그거를 꾹 누르시면은 나올 거예요. 한 1초 꾹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도구 창이 떠요. 이제 팝업 창이라고 나올 텐데, 이거를 주로 자신이 자주 쓰게 되는 도구들을 여기다가 따로 쫙 정리를 할 때, 그럴 때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이거를 우선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거를 넣는 방법은 마우스 좌클릭과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서, CTRL 버튼 있죠? 맨 키보드 좌측 아래 그 버튼을 누르면서 눌러서 넣으면은 카피, 이제 이렇게 원하는 도구를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Shift 버튼을 누르면서 좌클릭을 해서 빼버리면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자신이 애용하는 이제 툴들을 단축키들이 겹치거나 할 때 여기다가 따로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요긴하게 쓰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거 잘 안 먹지, 됐다. 예를 들면 원디 스케일,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자주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번 눌러서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다음에 단축키 같은 게 나중에 겹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여기다가 따로 도구들을 빼놓는 데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뷰포트,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긴 또 그렇다. 일단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서 화면을 전환하면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갖고 돌리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수평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탑뷰, 라이트 뷰, 프론트 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 우클릭만 해가지고 화면 전환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NX라던가 뭐 인벤터, 아니면 뭐 오토캐드, 그리고 이제 아니면 또 혹은 맥스 같은 걸 쓰시다 보면은 이게 키가 달라가지고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이제 적응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맥스 같은 거는 이제 퍼스펙티브 뷰도 위치가 다르잖아요. 일단 퍼스펙티브 뷰를 크게 볼 때는 이제 크게 띄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더블 클릭.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다른 뷰로 넘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탑,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그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라이트 퍼스펙티브 탑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더블 클릭으로 가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이 있고, 좀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능하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되게 기초적인 내용까지 가자면은, 이 아, 먼저 그 전에 이 화면에서 제가 박스 하나를 그려봤어요. 이 박스를 쉐이드 모드로 보면은 이제 그냥 음영이 지는 모양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자주 쓰게 되는 모드는 이제 엑스레이랑 고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고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고스트를 사용할 때 이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이블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겠다. 건볼. 건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볼 같은 경우에는 3D 맥스를 쓰신 분들은 기즈모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거예요.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이게 아마 라이노 5부터인가 생긴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즈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Z축, 그다음에 XY축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는 기능. 맥스에서는 W 기능이랑 E 기능, 그다음에 R 기능을 합쳐놓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거예요. 기즈모와 같은 맥스에서의 기즈모와 비슷한 것이 라이노에는 이제 건볼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건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이제 테이블 제가 고스트를 많이 쓰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테이블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제가 이거를 정확한 위치로 옮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쪽 끝에서 여기 이쪽 끄트머리로. 그럴 때 만약 쉐이드 모드가 되어 있다면은 움직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고스트 모드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리드 스냅, 그다음에 오 스냅을 켜고요. 오 스냅이 이제 보통 개체 스냅이라고 이제 한글판에서 되어 있을 거예요. 엔드점. 아, 저라면 이제 개인적으로 영문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끝에서 끝점으로 이어주고 이동을 하는 것, 이런 스냅 개념으로 있는 것, 이게 오 스냅이고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투명할 때 끝에 있는 모서리를 봐야 할 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미드점을 켜서 여기서 이쪽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이제 고스트 모드가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고요. 이런 식으로 어,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지 되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찍어보는 거라서 우선 모델링을 할 때 박스, 그다음에 서페이스, 커브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도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자면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서 먼저 많은 모양을 만들어낼 때 커브를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커브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많은 분들이 커브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커브를 그냥 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커브가 커브를 조절을 할 때 그냥 감으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이라는 거. 어차피 저도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수학적 지식 그런 것들을 막 많이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건축과에서 라이노 수업을 들었을 때 원래는 이게 넙스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어, 유리 함수라고 해야 되나? 비균일 유리 비스플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약자를 따서 넙스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제어점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봤을 때 F10 버튼이 이제 그 제어점을 키는 버튼이고요. 우선 이거를 교수님은 그냥 2차 함수로 이해를 해라, 3차 함수로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원 같은 경우 2차 곡선인데 왜 그러냐면 뭐 이제 x 제곱 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 했을 때 여기에 1짜리 원이 생기겠죠. 이제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그냥 2차 함수를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다음에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라이노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술 쪽 전공을 하면서 수학을 안 하는데, 저도 이과였지만은 미대를 진학해가지고 수학을 안 했어요. 네. 일단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렸던 이 곡선이 그냥 일반적인 3차 곡선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제어점. 이거야. 근데 이 넙스 모델링에서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 직접적으로 이 점을 통과하지 않고 이 점 자체가 가중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간의 장력 같은 걸로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이 모델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서 정확한 값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요 더 좋겠지만은, 뭐 저희가 매트랩 같은 걸로 어떤 수학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주 수학적 지식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어점이 하나 있을 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1차 함수, 그다음에 2차 함수, 3차 함수라는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편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제어점 컨트롤 포인트, 이 넙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중치를 갖고 있는 제어점을 볼 때는 F10 버튼, F11 버튼으로 숨길 수 있고요. F10 버튼으로 다시 이제 그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F10 버튼으로 이렇게 이 제어점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2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땐 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다.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있고요. 컨트롤 Y를 누르면 리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CAD 프로그램은 정확한 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좌표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좌표계 자체는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를 따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그래프가 다 그냥 데카르트 좌표계예요. 이제 0을 누르면 이제 x, y, z로 해가지고 입체를 구성하는 그 좌표계 자체가 데카르트 좌표계다. 그리고 어, 나중에 UVW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매핑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UVW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오늘은 음, 간단한 대리석이란다. 간단한 식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은, 먼저 식탁을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죠. 먼저 박스도, 네,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3포인트라는 걸 많이 사용을 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10 정도? 너무 작은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Shift를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이제 비례하는 상태로 사이즈가 조절이 될 거고요. 얘가 너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 전 주로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이제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0점으로 옮기고, 이게 제가 그리드 설정을 안 하고 시작을 했더니 약간 개념이 없어서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음,
먼저 옵션에서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톱니바퀴 버튼이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그리드, 그리드를 가서 그리드 개수, 그다음에 그리드 간격, 그다음에 이 그리드 스냅 스페이싱은 이제 그리드 간격에서 자신이 몇 칸씩 움직일 것인지 그거를 따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mm라고 하면요. 여기서 반 칸씩 잡힐 거예요. 이렇게 반 칸씩. 그리드 스냅에 잡혀서 자석으로 살짝 끌리는 느낌이 나면서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여기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드 스냅을 끄면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정확한 수치값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런 거는 일단 어떤 가구 혹은 건축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리드 스냅을 키는 일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 일단 원래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테이블을 만들 때도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요즘 계속 맥스를 하다 보니까 Alt W 누르려 그래서 먼저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라이노에서 엔터 키는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엔터 혹은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을 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끝에서 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 1D 스케일이라고 해서 스케일에 대한 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만든 것을 내가 여기 네 군데로 다 배열을 해가지고 대리석 아 계속 대리석이래. 대리석 식탁을 얼마 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식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음, 배열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열이라는 걸 쓰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배열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노가다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제 왜 이러니? 알겠다.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켜놔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아, 꺼야겠다. 다시 할게요. 바본가 보다. 쉬프트는 맥스에서의 단축키고 이거 바보짓을 했네요. Alt를 누르면서 꾹 잡아당겨야 돼요. Alt를 누르면서 꾹 잡아당기면은 복사가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방금 누른 김에 설명드렸자면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줌을 하면은 이제 원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줌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 라이노 V레이를 사용하실 때 카메라 세팅을 하기 귀찮다. 그냥 뷰포트로 바로 하겠다. 그럴 때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일단은 Alt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이게 위치가 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무브를 이용하고 오스냅에 엔드가 켜져 있을 때 엔드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간단한 식탁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구조적으로나 어떻게 봐도 진짜 쓸 수 있는 식탁은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있어요. rectangular array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이제 선형 배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x축으로 두 개를 만들려고 하죠. 이거 데카르트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라고도 하는데 x축으로 두 개를 만들 것이고 y축으로도 두 개를 만들 것이고 z축으로는 하나가 유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시작점을 잡고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여기 끝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끝으로 늘리는 게 편할 거예요. 다시 x 두 개, y 두 개, z 하나 해가지고 여기 엔드점을 잡고 여기 엔드점을 잡으면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할 것이냐 나오게 돼요. 그럼 프레스 엔터,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엔터가 되고 그다음에 그냥 진짜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식으로 한 번에 배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리 이제 계속 대리석이라 미쳤나 보다. 대리석에 미쳐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테이블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은 커브만을 이용해서 이번에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는 이런 이것을 솔리드라고 하고 이것을 부쉈다가 다시 결합시키면 이렇게 선이 생성될 거예요. 이렇게 선이 생성된 상태, 이건 폴리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닫힌 폴리 서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부숴서 한쪽 면을 뚫고 그 다음 다시 재결합을 시키면 오픈 폴리 서페이스, 열린 폴리 서페이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폴리 서페이, 그러니까 이런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서 직접 모델링을 하는 일보다는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자면 익스트루드, 그 직선 돌출이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솔리드 노, 여기에 보면은 D, B, S 이렇게 있죠. 솔리드 노라고 돼 있으면은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S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솔리드가 Yes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면이 닫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다시 S를 눌러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상태로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뚫려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다시 커브를 잡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재실행을 했을 때 S를 누르면 윗면이 닫힌 상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2D 스케일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3D 스케일이나 2D 스케일 둘 다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는 그냥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3D 스케일을 바로 사용하셔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2D 스케일을 사용하셔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같은 형상으로 비례로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요. 이것을 도형의 입체 도형에다가 3D 스케일을 적용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위아래로도 커지지만 평면은 이제 이제 평면 혹은 이제 이런 도형 그냥 선으로만 이루어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위아래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3D 스케일을 이용하면은 똑같이 그냥 되거든요. 이것을 아까처럼 똑같이 직선 돌출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때 또 솔리드 예스를 해서 끝점이 켜진 상태로 올리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을 많이들 할 거예요. 이것을 또다시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전의 작업물 결과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하면 완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의 계획을 더 제대로 세우고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 명령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부터 명령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 도형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럴 때 저라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로프트라는 기능을 많이 쓰게 돼요. 이 로프트라는 건 이제 각 선들이 통과하는 지점의 면을 형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좀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위, 아래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로프트를 시키면 이때 중요한 거는 왼쪽 면을 클릭을 하셨다면은 똑같이 왼쪽 면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엔터. 그러면 회전 방향이 같은가, 아니 축 방향이 같은지를 봐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자세한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플립 서페이스로 형성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 캡이라는 명령어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캡을 누르면 바로 위아래가 닫히면서 닫힌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로프트를 나중에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시 Alt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똑같이 로프트를 해볼게요. 이번엔 이쪽, 이쪽, 이쪽. 그러면 회전 방향이 같은지를 보고서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비정형적인 느낌의 모델링을 할 때 로프트를 또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모델링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똑같은 이런 정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게 이제 레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곳에서 원레일이라는 게 있고 투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레일 스윕과 투레일 스윕, 이것도 정말 자주 쓰이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빼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레일 스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레일 하나, 이 레일 하나를 따라서 횡단면 커브 두 개를 움직이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먼저 레일을 고르라고 나오죠. 셀렉트 레일. 레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커브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엔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똑같이 축이 일정한지 보고서 엔터를 누르면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같은 육면체라 하더라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이거 말고 더 정교하게, 이게 축이 나중에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 잘못 살짝이라도 그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약간의 벡터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레일이 따라가다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태가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투레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형상을 잡아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레일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커브 두 개를 잡으면 또 방향이 같은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약간의 오차도, 조금의 오차도 더 적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니까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 영상을 보고서 따라 하신다면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거를 플립 시켜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형태가 깨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3D 프린터로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고, 도면을 짜려고 해도 도면을 짜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벡터 축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고 툴의 레일을 이용할 때 혹은 로프트를 이용할 때 이 방향이 일정한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은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서피스 면 위에 있는 이 선들을 아이소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소 커브가 일정하지 않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형태가 찌그러지죠. 이제 이것도 보면은 톱뷰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사각형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살짝 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잘라봤을 때는 이렇게 오차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르는 버튼도 알려드릴게요. 자르는 버튼도 어, 통과를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도마 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칼을 놓는 건데요. 보는 방향으로는 무조건 통과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라이트 뷰에서 스플릿 컨트롤 S가 스플릿 기본 그걸 거예요. 단축키 오브젝트 투 슬립 자를 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를 개체를 누르고 자를 개체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를 눌러줘야죠.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왜 이래? 다시 객체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개체를 누르고 하면은 잘리겠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오차가 더 적죠.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끄고 다시 서페이스를 잘라볼게요. 그냥 눌러있는 그냥 자를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스플릿을 실행을 해도 무방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오차가 거의 없죠. 분명 이쪽으로 보면 오차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아주 확대를 해야지 오차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투레이를 했을 때도 견고하게 오차 없이 원하는 직육면체의 형태를 원한다. 그럴 때는 레일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커브를 선택했을 때 이 축의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로프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곡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일단 차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제가 처음으로 강좌를 찍느라 횡설수설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새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